선생님 이거 하고 되는 거예요? 떨린다. 저는 세종을 봤고요. 세종을 봤고 저는 공부를 한 5년 했던 것 같고요. 올해 장수생이었어요, 저는. 근데 합격 근처에 가본 적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 1차 합격해서 붙은 케이스고요. 위상 선생님 강의를 올해 처음 들었었고 또 저요? 떨려. 아니 저는 원래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공부해도 열심히 해도 떨어지니까 안 할 생각이다가 올해 마지막 결심하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위상 듣던 분들이 많이 위상 선생님 거 듣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선택은 그냥 위상 선생님 걸로 하는 걸로 했었고요. 제가 월 초에 6월까지 일을 했었어요. 다른 일을 했었어가지고 3, 4, 5월까지는 인터넷 강의로 집에서 그냥 듣는데 되게 하기 싫어하면서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6월부터 직강을 쭉 끝까지 다녔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실패하는 방법이었고 올해는 방법이 바뀌었었던 건 확실히 있었거든요. 실패했던 거는 어떤 식이었냐면요. 저는 그냥 최대한 많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외웠었어요. 그냥 이해는 사치다. 이해는 사치다 이러면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또 공부한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그냥 보는 거는 이건 나만 아는 거야 하면서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하면서 그냥 무조건 욕심으로 외우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 되게 잘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고 근데 위상 선생님 거 미술을 들으면서 가장 달랐던 점이 출제의도 파악이 가장 달랐던 점인 것 같고 저는 그것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의 양으로 보면은 작년까지 솔직히 많이 암기가 돼 있는 상태였고 머릿속에 들어있던 내용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육과정도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떨어졌던 해에 다 그냥 백지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정도로 외웠었어요. 근데 점수는 높지 않았고요. 그 이유를 막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도 내가 외운 게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제자가 뭐를 요구하는지 그냥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는 도판이면은 내가 아는 거니까 내가 아는 거 다 써.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여기 위상 선생님 거 강의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이게 부딪혔었어요. 내가 해오던 방법하고 이제 선생님 여기 방법은 좀 이해 위주?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답이고 이게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닌데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를 틀리고 설명을 들으면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하고 인정이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이제 위상 선생님 거 듣기로 한 거 그냥 믿고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의도 파악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올해에는 공부 막 암기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공부는 솔직히 거의 안 했고요. 이해하려고 제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것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했을 때 첫 번째로 써야 될 게 뭔지 그 연습을 제일 초점을 둬서 연습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8월까지도 힘들었어요. 8월까지도 좀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장지원 선생님, 위상 선생님 강의 들어서 붙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합격 그 원인은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스터디 운영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있는 분들하고 같이 부족한 걸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분이 부족한 걸 내가 갖고 있었고 막 이런 보완되는 스터디가 됐었고 또 서로 되게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면서 했거든요. 스터디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고 서로 그냥 다 오픈 뭐 숨기는 거 없이 다 같이 붙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스터디원들이 다 네, 거의 붙었어요. 같이. 그리고 또 네, 전공은 그냥 네, 스터디 그리고 그거였다. 그 스터디 때 1월부터 했던 게 1월부터 스터디는 시작했었는데 기출을 한번 쭉 봤어요. 기출 한번 쭉 봤었는데 기출 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그냥 답 써보고 뭐 여기서 나왔었네. 2년도에서는 여기서 나왔었네. 뭐 이런 거 한번 쭉 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들 문제 주시면은 그거 다 분석해서 문제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되게 끝까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게 5, 6월 아마 강의였었던 것 같은데 기출 분석하는 게. 그래서 그거 끝까지 봤었던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 방대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 작년에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보고 지금까지 서브 노트만 몇 권 있었거든요. 엄청 두껍게. 근데 그거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보고 그 장재환 선생님, 유상 선생님 그 문제 내주시는 거 그거 그냥 진짜 끝까지 막 보려고 거의 그것만 봤어요. 진짜. 그리고 그 스터디를 할 때 우리가 문제 내보자 해가지고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출제위원이 돼보자 해가지고 문제 냈었거든요. 서로 계속 풀어보고 한 사람당 2문제씩 정도 했는데 그거를 할 때 진짜 철저하게 대신에 문제를 내고 뭐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막 다 이렇게 이거 답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아니 그거는 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게 막 유사답안까지 다 막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약간 의도 파악 심사위원이 되는 출제위원이 되는 느낌이니까 의도 파악하는 건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냈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내는 걸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었고 그 마지막까지 우리 스터디에서 내가 냈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그 위상 선생님 거 문제나 이거 2개 위주로 끝까지 봤고요. 사전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었어요. 사전은 전에 많이 본 상태이긴 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안 봤고요. 교육과정도 거의 장지환 선생님이 그거 해석해 주시는 거 그것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학도 작년에 그 떨어졌던 해에 다 웬만한 거 다 외워가지고 막 줄줄이 쓰는 정도로 암기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최하점 받았었어요. 그 떨어졌던 해에 지금까지 받았던 점수 10점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한 번씩 보고 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달랐던 게 있다면은 시험장에서 달랐던 게 있다면은 그 암기만 했던 그 공부를 했었을 때는 문제 나오자마자 솔직히 그 학자들이나 그런 개념들은 다 아는 문제였었어요. 떨어졌던 해에. 근데 그래서 20점 나오겠는데 막 이랬어요. 이거는 너무 그냥 18점 못 나와도 18점이다 이랬는데 10점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아는 학자라고 생각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썼었는데 올해는 문제 개념 솔직히 잘 모르는 개념들이었고 공부 안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힌트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꼼꼼하게 문제 봤었고 또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했었고 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한 주장이었어요. 결론이 한 주장이었어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체 글이. 뭔가 논리성이 있는 글이 점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교육학은 솔직히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기엔 그랬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저는 슬럼프가 8월? 8월쯤에 장지현쌤한테 첨삭을 받았는데 굉장히 호되게 혼났었거든요. 정말 호되게 혼났었는데 그때 제가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공부를 오래 했는데 막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거의 마지막 모의고사는 그래도 2등까지는 올렸었었고, 네, 그때 저는 8월 전까지가 슬럼프였다가 이제 그때 선생님한테 혼난 계기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네, 그때 슬럼프고 뭐고 그냥 해결됐던 것 같아요. 한번 혼나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고, 네, 막판에 제가 시험 거의 코앞에 두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이게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 그냥 잡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하고, 이게 되나? 내가 한다고 이게 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걱정 때문에. 근데 그거 진짜 공부가 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절대 좋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막판에 뭐 봤더라? 네, 막판에도 거의 위상 선생님 거 모의고사 문제랑 5, 6월 달 문제 진짜 많이 봤었고요. 네. 스터디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데 그 문제를 또 틀려요.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작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앞장에는 문제고 뒷장에는 답 이렇게 해서 그냥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서브노트는 아닌데 그냥 워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끝까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암기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해력이 없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던 그 언니가 이해가 굉장히 좋은데 암기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터디 내에서 그렇게 둘이 따로 또 다른 날을 잡아서 또 했었어요. 만나가지고 서로의 그게 보완이 되게 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거는 저는 스트레스 그냥 받았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저는 이제 교회에 다녀서 기도하거나 그랬던 거,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걸로 최대한 막 스트레스나 위로 많이 받았었고, 막판에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전 좀 무너졌던 편이었는데, 멘탈 관리가 각자의 좀 방법으로 멘탈을 쫙 잡는 그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시간 사치라고 하는데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